중국은 이란의 최대 원유 구매국이었지만 이스라엘과 미국의 핵시설 공습 이후 유가 상승에 대비해 석유를 미리 비축해둔 상태이고요. 아직까지도 이란산 원유 구매를 다시 늘릴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던 전략이 오히려 이란 경제를 먼저 흔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전쟁 역사학자인 빅터 데이비스 헨슨도 이란의 계산과는 다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미국이 베트남전처럼 수렁에 빠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끝이 보이지 않는 장기전에 발목이 잡혔다는 해석인데요. 하지만 헨슨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공격하겠다고 말하면 이란이 협상을 제안하고 그러면 미국이 다시 공격을 멈추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런 인식이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상황을 잘못 읽은 해석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헨슨의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애초부터 협상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협상을 언급하는 이유는 단 하나, 시간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협상을 제안하고 걸프 지역을 공격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한 뒤 다시 협상을 말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끈다는 것이죠. 왜 시간을 끌려는 걸까요? 이란의 목표는 미국의 공격을 버티면서 미국 정치의 변화를 기다리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공화당이 하원을 잃게 되면 민주당이 이란 전쟁 예산을 줄이거나 전쟁을 중단하도록 만들 수 있고 이후에는 오바마 행정부 시절과 비슷한 대이란 유화 정책이 다시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란의 강경 대응을 이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헨슨은 오히려 정반대로 보고 있는데요. 그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을 끄는 것보다 이란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중간선거 패배를 예상했다면 더 이상 잃을 것이 없다. 지금 당장 이란의 위협을 끝내자라며 공습을 더 확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헨슨은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압박 전략이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매일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또 이란이 어떤 성명을 발표했는지에만 주목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헨슨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이란 내부의 모습이라고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협상과 공습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을 들여다보면 미국과 이란의 상황은 이미 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선 이란에 대한 봉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박은 식량과 산업용 물자, 원자재를 싣고 이란으로 들어오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대로 원유 역시 정상적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으로 이어지는 주요 철도 연결망도 상당 부분 타격했습니다. 그 결과 이란은 필요한 물자를 들여오기도 어렵고 자국의 자원을 해외로 내보내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설령 중국이나 러시아가 항공편으로 일부 물자를 지원하더라도 그 규모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금융 제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국제금융망에서 사실상 배제된 상태이고 해외 자산도 동결돼 있습니다. 헨슨은 이런 상황 때문에 이란이 하루 약 5억 달러의 손실을 보고 있으며 그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반 시설입니다. 교량과 도로, 군사시설이 계속 파괴되면서 이란 정부는 부족한 예산을 군사시설 복구에 먼저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일반 국민들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국가 경제도 더욱 악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외부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군이 투입된 전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종군 기자가 거의 없고요. 이란 내부 상황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최근 전해지고 있는 이란 내부 소식들을 보면 상당 부분이 헨슨의 분석과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란 반관영 ILNA 통신은 최근 이란 사회의 이른바 생존 경제가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제난 때문에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잘라 팔고 빈 향수병과 중고 작업복까지 판매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트북을 살 돈이 없어 문서 작성이나 온라인 수업을 위해 하루나 며칠 단위로 빌려 쓰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요. 심지어 대출에 필요한 부동산 등기 권리증이나 급여 명세서를 돈을 받고 빌려주는 시장까지 생겨났습니다. ILNA는 이제는 거의 모든 개인 소유물이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생계 수단이 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 통계센터에 따르면 연간 물가 상승률은 66%,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87.9%에 달했습니다. 사회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공개 교수형이 이어지고 있고 경제난과 장기전까지 겹치면서 사회적 긴장이 한계에 가까워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임박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요. 관련 인사들은 이번에는 정권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위기가 내부에 형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권력 내부에서도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아들인 무스타바 하메네이가 폐지시켜야 한 대통령에게 다시 사의를 표하면 이번에는 사표를 수리하겠다라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ISW는 이것이 대통령이 사퇴 카드를 활용해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분석했습니다. 재정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란 파르스 통신은 국영산업광업은행이 국영석유회사의 계좌를 동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채무를 회수하기 위한 조치였는데요. 문제는 정부가 이미 채무 상환을 연기하도록 허용했는데도 같은 국영기관끼리 계좌를 동결할 정도로 현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점입니다. 국영석유회사는 국가개발기금에도 약 170억 달러의 빚을 지고 있고 유전개발 사업도 전쟁과 투자 중단으로 사실상 멈춘 상태입니다. 미국의 제재와 전쟁 비용 증가는 이제 경제난을 넘어 국가의 현금 흐름 자체를 흔들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누구의 편일까요? 헨스는 지금 시간이 부족한 쪽은 미국이 아니라 이란이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미국도 적지 않은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군 18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약 400억 달러의 전비가 투입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는 동안 미국은 이란의 군사력과 군수산업 그리고 핵개발 기반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반면 이란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와 사회 전반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헨스는 이란의 군사력은 이미 크게 약화됐고 군수산업과 핵 관련 산업도 대부분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지금 이란을 거대한 비단뱀이 먹잇감을 천천히 조여가듯 압박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이란은 미국보다 자원도 적고 대응 여력도 훨씬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압박을 오래 버티기 어렵지만 미국은 지금의 압박을 훨씬 더 오래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이 헨슨의 분석입니다. 이란이 경제와 민생, 재정, 권력 내부까지 동시에 흔들리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하나의 강력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8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마지막 협상 기회를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수작전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참수작전을 실행하기 전에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다며 우리의 작전 계획은 매우 강력하며 언제든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습니다.